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각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새 대결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대통령 후보를 뽑는 대선 경선 일정을 그대로 갈지 연기할지를 놓고 당 지도부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한 상태.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측은 주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반면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은 확고합니다. 경선 일정 변경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당원들이 합의한 약속을 그냥 그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이걸 깨겠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정한 민주당 당원 당규는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꿀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당무위를 열 상황인지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이 논점들을 놓고 지지의원들 간 새 대결이 빚어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9명의 주자 중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측이 6명, 연기 반대가 3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공방이 이어져 와서 어떤 결정이 나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다고 각 주자 측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 의견 수렴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무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며 방어하는 모습이었고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엑스파일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무대응을 택했습니다. 당사자는 침묵했지만 실제 존재하는 문건인지 등을 두고 논란은 커졌습니다. 문건을 봤다고 한 보수 진영 평론가 장성철 소장에게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자신이 엑스파일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전제한 장 소장은 작성 시점과 형식이 다른 문건 2종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분량은 10장 정도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윤 전 총장 신상을, 다른 하나는 당사자와 가족 관련 의혹이 담겼다는 게 장 소장 얘기입니다. 의혹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자, 정치적인 판단까지 들어가 있어요. 장 소장은 문건 형태로 전달받았고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며 작성 주체로 여권을 겨냥했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다만 야권 진영 내부에서 먼저 엑스파일이 언급된 탓에 문건을 거론한 장 소장을 향해 내부의 적이라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분한테 확인해보세요.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인데 어디서 구했냐. 왜 그럼 네가 여당의 공작이 놀아난 거냐 물어보세요. 지난 5월 윤 전 총장과 관련한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던 송영길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에서는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한미 북핵 대표들이 2018년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방안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 간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관계 당국 간 협의체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 11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한 직원이 관리자에게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에 좀 더 빨리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더라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품이 쌓인 선반 위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금세 불꽃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시각 1층에서 포장 업무를 하던 쿠팡 직원 A씨는 화재 경보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피 방송은 없었습니다. 5시 10분부터 10분경쯤부터
계속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고요. 다들 그냥 오작동이다. 관리자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퇴근 시간이 다가와 새벽 5시 26분쯤 출구 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던 겁니다. 1층 입구까지 가기 전에 이미 그 중간 정도부터 이 연기가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휴대전화가 없다 보니 직접 119에 신고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불이 난 것도 모른 채 상자를 트럭에 싣던 노동자들에게 달려가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통로 너머 비작업구역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황급히 뛰어가 화재가 났다고 알렸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퇴근해라. 신고라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또한 무시를 하셨죠. 진짜 이러다 사람 죽으면 어떡하겠냐. 그랬지만 무전 한 번은 안 쳐주시더라고요.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코로나 감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알렸지만 역시 묵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엄청 크게 그냥 웃었어요. 처음에는 화통하게 웃었다 그래서 하하하하 이런 식으로 대피 방송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퇴근해라. 헛소리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사이 대피 방송은커녕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졌다면 아마 퇴근하셨던 모든 그 사원분들 옷은 젖은 상태에서 나왔겠죠. 결국 119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새벽 5시 36분. 쿠팡 측이 A씨 신고를 보다 빨리 전했다면 초기 진압이 더 빨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최초 신고자보다 먼저 신고가 됐을 거고 진압 과정에서도 더 빠른 진압을 했을 거고. 쿠팡 측은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는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인천의 한 주물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약 300kg 무게 거푸집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여러 단으로 쌓여 있는 사각틀 모양의 거푸집 가운데 일부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아침 6시 45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주물 공장에서 사람이 거푸집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61살 노동자 A씨가 크레인을 조종해 거푸집을 운반용 장비에 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리모컨 스위치를 주차문에서 발견했고 그걸 찾으라고 사람들이 이때부터 저렇게 운반용 장비에서 균형을 잃은 거푸집은 근처에 있던 A씨를 덮쳤습니다. 모래로 채워져 있던 거푸집의 무게는 약 300kg으로 추정됩니다. 가슴과 팔을 크게 다친 A씨는 주변 다른 노동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반용 장비에 실린 거푸집이 쓰러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2인 1조 작업 원칙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은 거리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업은 혼자 있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예약이 취소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을 최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 정부가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했지만 백신 물량 부족으로 이달까지 접종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약 20만 명. 방역 당국은 이들에게 다음 달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자 중에 6월 달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 현재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약은 내일 0시부터 8일 동안 인터넷 예방접종 사이트와 콜센터 등을 통해 받습니다. 당국은 예약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고령층 가운데 접종 예약을 한 적이 없거나 예약 뒤 아무 연락 없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재예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접종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01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다시 1차 접종의 속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3분기에는 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공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예방접종 이상 반응 사례는 6만 6천여 건입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지난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사망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28일 이내에 심한 두통과 구토가 있거나 작은 충격에도 멍이 생길 경우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357명으로 엿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오늘도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5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26명, 경기 92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1,503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29.3%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416만여 명, 인구의 8.1%입니다. 방역당국은 2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9%, 15%씩 평균 확진자 수가 줄었다며 확진자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 시행에 맞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면서도 국제사회 감염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지자체에서 변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시설 격리 등 방역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권 차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방심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은 안전장치의 두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4주 연속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빌보드 차트 공식 SNS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새 디지털 싱글 버터는 빌보드 핫100 최신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아시아 출신 가수 최초로 4주 연속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통산 3주간 1위를 기록한 첫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의 기록도 깼습니다. 20대 남성 2명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와 영리, 약취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안모 씨와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 서부지검에 넘겼습니다. 안 씨와 김 씨는 검찰 송치전 경찰서 입구에서 왜 피해자를 감금 폭행했느냐는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이달 13일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뒤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에서 조기 긴축에 대한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02포인트 상승한 3,257.81에 코스닥은 0.21포인트 오른 1,011.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로 하락한 데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키움증권은 4,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FOMC 회의 이후 급등했던 달러화가 안정되면서 철강주가 동반 오름세입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뜨거웠던 취재 열기가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날씨가 덥다며 양복 자켓을 벗었는데요. 뜨거운 건 날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의 열띤 취재 열기 때문에 몸싸움과 고성이 오고 가면서 정상회담장은 마치 스포츠 경기장 같았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취재진들은 먼저 들어가려고 몸싸움하고 고성을 질러 회담장 밖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취재진이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의 얼굴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Can he move? Because I can't get a shot of both of them. Can you move? Because we can't get a shot. Yeah, can you move? 열띤 취재 경쟁을 보며 바이든 대통령은 놀란 듯 미소를 보였고 푸틴 대통령은 지루한 듯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며 마치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국의 특수한 관계 탓인지 바이든과 푸틴의 첫 정상회담에 세계 이목이 몰렸던 만큼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당시 뜨거웠던 취재 경쟁이 아직도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산조시에 있는 이 시설에서는 연간 3,000톤의 별을 현미로 만듭니다. 이때 나오는 완결을 처분하는 데만 연간 한국 돈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완결을 이용해 한 작은 업체가 재활용품을 개발했습니다. もみ殻っていうのはこれはもうしょうがないお米が作る以上必ず出ますんで、それをね有効に活用してあげればちょっと面白い商売にもなりますし。 완결을 구워서 만든 숯을 사용해 만든 고양이 화장실용 시트인데 냄새는 물론 물과 기름도 잘 흡수합니다. 수소차에도 완겨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나가오카 기술과학대학의 사이토 히데토시 교수는 세계 최초로 완겨탄에 수소를 흡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소차의 맹점은 수소를 저장할 때 압축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압력이 높다는 것. 그래서 내부 압력을 최대 20분의 1로 줄이는 수소를 완겨에 흡착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이토 교수는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중국 광둥성 선전시와 중산시를 잇는 선중대교 건설 현장입니다. 2018년에 완공된 세계 최장의 대교 강주아오 대교 옆에 건설 중인 이 대교도 전체 길이 24km나 됩니다. 이 가운데 6.8km는 해저터널 구간으로 독특한 구조의 현수교입니다. 특히나 높이만 270m로 90층 빌딩 높이인 다리의 주탑은 이 선중대교의 백미로 꼽힙니다. 중국은 이 주탑 덕분에 선중대교가 완공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해상대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桥塔施工采用一体化智能筑塔机，施工效率每天达到 1.2米，相比传统工艺，功效提升 1.5倍。 2024년 왕복 8차선의 선중대교가 완공되면 차로 이동할 경우 1시간 40분이 걸리던 거리를 20분이면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북부 레네사는 올해 78살의 라시르 씨의 집입니다. 거실과 방, 창고 등 그의 집은 온통 오래된 LP판으로 가득합니다. 팝, 재즈, 클래식 음반 등 13만 장이 훨씬 넘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21톤이 넘는 양입니다. 한때 음반 판매상을 하다 팔지 못한 재고도 있지만 50년 넘게 개인 소장용으로 수집한 것들입니다. 인생 황혼기를 맞은 라시르 씨는 아쉽지만 더는 집안에 이 많은 음반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On fait un conservatoire, on met les disques dedans, je garde ce qui m'intéresse un peu. On fait quelque chose de bien avec, on fait travailler le disque. 그는 자신의 삶과도 같은 음반들은
판매에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보고 음악원이나 박물관에 기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로는 어떤 음악원이나 박물관도 그의 기증을 받겠다고 선뜻 나서는 곳이 없어 라시르 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사건 발생 111일 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군본부 공보 정훈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공군 이모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중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111일 만입니다. 강제추행 치상뿐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구하며 자살을 암시한 건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이곳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나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 인터넷에 올라온 이중사 유족의 글을 본 공보정훈실 관계자들이 초기 수사 담당자들과 접촉하고 보고가 오간 경위를 살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중사 사망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할 때 성범죄 내용을 빼라고 윗선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당사자를 지목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허위 보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 문서를 갖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거 강제추행 빼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걸 빼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빼라고 한 4차례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나 실행위를 한 거죠. 이에 대해 경찰단장은 공군 참모총장 보고에는 성추행 피해가 명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보고를 했는데 당시 사망과 성추행 피해에 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실무자 건의로 성추행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사망과 성추행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율이 40%에서 최대 70%까지로 오르게 되면서 그 세금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거나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봄에 입주가 이뤄지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84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한 채 분양권은 묻돈만 최고 3억 원이 넘습니다. 이달 초 분양권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올랐는데도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분양권 매도인들이 급등한 양도세 부담을 매수인들에게 전가시키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인들의 명백한 세금 탈루 행위입니다. 세금이 너무 세니까 누가 팔겠냐. 그러면 세금을 매수가 부담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분양권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불법 다운 계약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해당 공인중개사의 소명만 듣고 끝입니다. 불법 거래가 되었다라고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소명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영장 발부 등 사법적인 권한이 없다 보니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기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 강화 조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서해상에서 25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하려던 선장과 선원 등 6명이 검거됐습니다. 배 고기 창고 안에는 생선 대신 담배 56만여 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먼 바다에서 해경 함정이 수상한 어선에 접근합니다. 해경 대원들이 배를 옮겨타 수색을 시작하자 고기 창고에서 국산 담배와 외국산 담배가 쏟아져 나옵니다. 선원들은 어창 안에 담배를 숨겼고 적발된 배 어창 안에는 25억 원 상당의 담배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선장 A씨와 외국인 선원 등 6명은 충남 보령을 떠나 지난 18일 가고도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망망대해에서 중국 선박을 만나 담배 56만여 갑을 넘겨받은 뒤 모포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출입국 관리당국의 신병을 인계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운반식 등이 근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담배 밀수 시도가 빈번한 원인은 수출용 담배와 국내 시중 유통 담배의 가격 차이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 갑에 4,500원 가량 하는 국산 담배도 실제 중국에서는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가 실제 국내산인지 아니면 중국산 가짜 모조품인지를 가리기 위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몹시 불안정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난 소나기에 우박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강수 예상도를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과 전북 북부는 오전부터, 충북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동해안 지방은 밤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충북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가 29도, 대구는 28도로 예상되고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1도 등 20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머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북상이 늦어지고 있지만 대기가 몹시 불안정해 목요일인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소나기가 지난 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